14장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의 두 번째 단원,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둬야 될 게 뭐냐면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위에 나타낸다. 뭐 그린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린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2개나 3개 정도의 그 해를 구한 다음에 부등식이겠죠. 그걸 암산으로 푸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수직선, 간단하게 이제 직선을 하나 그리고 양끝에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수직선 위에 그 본인이 구한 부등식 해를 표현해 놓고 공통 범위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번 연립 1차 부등식 해인데요.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죠. 2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연립이란 말은 연립 방정식에서도 배웠죠. 한 쌍으로 묶는데 한 쌍으로 묶는 방법은 뭐냐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중괄호로 묶어요. 여러분 중괄호가 처음에는 잘 안 써져요. 이게 중괄호 이렇게 쓰는데요. 몇 번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여기 이제 삐죽 튀어나오게만 그리면 중괄호로 인정을 해줍니다. 중괄호를 안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중괄호가 뜻이 있어요. 한 쌍으로 묶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각 부등식이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일 때 이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 해는 각 부등식의 해이 뭐냐면 공통 범위입니다. 공통 범위. 여기 밑줄 별표를 해놓고요. 밑줄 그고 별표 해놓고 여기 정석에 나와 있죠. 이 굵은 글씨는 다 밑줄 그어주세요. 연립 부등식 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각 부등식의 해의 공통 범위다. 그래서 이 공통 범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뭘 그린다 그랬죠? 그렇죠. 수직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수직선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이런 꼴이 있어요. A가 B보다 그러니까 C가 B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꼴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꿔서 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2개를 만드는데요. B는 C보다 작다, 또 A는 B보다 작다.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1번, 2번.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C보다 작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반례를 아마 이 앞에서 다룬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서 바꾸어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먼저 절대값 위에다 별표를 해놓고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적어보세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양수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에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를 만들어준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수직선 한번 여러분 그려볼까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X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습니다. 여기 0 이라고 그럴까요? 왼쪽으로 좀 더 길게 그려볼게요. 그런데 A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범위만 있는 게 아니죠. A가 되겠고 왼쪽 범위도 있어요. 여기도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A와 마이너스 A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니까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따지면 첫 번째는 어디예요? 이 안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부등호에 따라서 끝점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래서 이 안쪽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겠죠.
반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리가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이 바깥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바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인데 x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겠죠. 또는 x의 값은 a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또는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는 수학에서 보통 이제 콤마는 and를 나타내는데 해를 표현할 때는 또는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간단히 이 콤마를 이용한다. 이 콤마를 이용한다. 이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또는을 쓰는 것보다는 콤마를 찍는 게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드바이스를 볼까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1차 부등식이 주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괄호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연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괄호를 생각하세요. 자, 연립 위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메모를 잘 해두는 겁니다. 빠뜨리지 않게.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바로 해가 된다는 건데 이 풀이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반드시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연립부등식을 푼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부등식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고요.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경계의 점이에요. 경계의 점. 여기서 수직선을 이용하면 공통범위를 구하는 것이 쉽다인데 여기서 별표를 해놓고요. 쉽다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의 점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크다인지 크거나 같다인지 작다인지 작거나 같다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보기 1번을 볼까요? 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라인데 분수인 경우는 우리가 분수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면에 곱합니다.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6을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6을 곱하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양수를 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3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식도 한번 써줘요. 이렇게 다시 한번 7x 마이너스 5x 그리고 작다 2 플러스 6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써주는 겁니다. 우선 2x에서 3x를 이항하니까 3x를 이항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x 그거 나갔다 11을 이제 이항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15 하고 여기서 계산해주면 2x 작다 그다음에 8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식은 어때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x의 값은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15보다 작거 나왔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은 4보다 작다.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직선 그리는 건 이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소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정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고 첫 번째 식에는요. 두 번째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개수와 상수를 모두 정수로 만들어준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쉽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x의 값을 구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한 거냐면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었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있고 x의 값이 4보다 작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오른편 이거 별표를 좀 해놓고요. 항상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다인데 크나 같다이니까 끝점 경계점이 포함되고 오른쪽 맞죠? 그런 다음에 4보다 작다 경계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속이 빈 동그라미 한 다음에 왼쪽 공통범위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해를 구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각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0.5보다 크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어도 돼요. 3보다 크다니까 경계점 포함되지 않고요. 오른쪽이 되겠고 마이너스 0.5보다 크다고 하니까 경계점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이 되는데 공통범위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면 해를 구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꼭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두 번째인데
일단 요거는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일단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를 묶어서 연립부등식으로 푼다라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가 B보다 작다. 이건 맞는데 A가 C보다 작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작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풀면 안 된다. 오른쪽 별표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로 부등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문제 없이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기 2번인데요. 수직선 위에 해를 구하고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ABC죠. 그래서 ABC 왼쪽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니까 끝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에 작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끝점 들어가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 범위를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하고 수직선이 표현하는 것이. 근데 부등식에서 이 수직선에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수하는 확률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수직선이 해를 표현하라 라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2번과 3번은 거의 동일하죠. 2번 같은 경우도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서 각각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 범위 구하면 됩니다. 공통범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수직선은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오른쪽에만 보통 화살표를 해도 되는데 뭐 양쪽에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점에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3과 2분의 3만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3이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고 2분의 3은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끝점, 경계점인데 굵은 점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크거나 같다. 화살표 했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찬가지로 경계점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빗금만 치세요. 너무 새까맣게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그려볼까요? 3번 여러분 따라서 그려보세요. 3번도 자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선을 긋고요. 화살표는 오른쪽에만 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2분의 3과 1이 있잖아요. 1이 왼쪽에 있고요. 2분의 3이 1보다 큽니다. 큰 건 항상 오른쪽에 있죠. 수직선상에서는.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왼쪽.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끝점 포함해서 왼쪽. 그럼 경계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해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기 3번을 볼게요. 보기 3번. 계속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이 나타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3번의 1번도 보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겠죠. 그죠? 푼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 다른 부등식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공통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2밖에 없죠. 그래서 x는 2라고 쓰는 겁니다. 공통인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자, 2번도 볼까요? 2번은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 표현이 있으니까 모두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한 후에 값을 구하면 좀 더 편한데 여기서는 직접 곱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양변에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계산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 주니까 여기서는 2번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네요. 3x, 10x, 마이너스 7x인데 이거 빼주면 3x가 돼서 3x가 수거가 되고 0x가 5보다 작다가 되는데 0x는 얼마예요? 0이죠. 이퀄 0이죠. 그러니까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에요. 모든 실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하나의 해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하나는 모든 실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찾으라고 그랬죠? 공통근이에요. 공통근. 공통범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제 해가 되겠죠. 3번 분수인 경우는 양변에 그 최소배수를 곱해서 계산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지 말고요. 정수로 만든다면 계산하기 좀 더 편합니다. x는 3분의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요 x는 4분의 15보다 크다는데 수직선에 나타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3분의 4, 4분의 15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나타냈는데 3분의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15보다 크다는데 공통범위가 없죠.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전개해서 보니까 x는 2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아예 0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0x는 0인데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해가 없다요. 해가 없다와 x는 2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없어요. 그래 해가 없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있는 기호가 있는 부등식인데요. 절대값을 반드시 푼 다음에 부등식을 풀거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절대값이 기호가 있는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절대값을 기호를 푼 다음에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이 없는 부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거나 작습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기준 이해되나요? 자, 그럼 메모를 해볼까요? 절대값 (0이) 되는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적어보세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거나 작다 이 범위로 나눠서 절대값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엔 필수예제 그 14-3번을 볼게요. 다음 x에 관한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상관없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x의 개수가 미지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풀기 전에 이 정석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를 이용해서 꼭 밑줄을 긋고 시작합시다.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경계의 값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항상 따져보아라인데요. 굵은 점이냐 속이 빈 점이냐 그거를 꼭 구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x에 관한 부등식 a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로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나누어 구한다. 그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풀이는 1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각각을 x는 좌변, 그 다음에 수는 우변으로 나누어서 이항을 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1-a보다 작다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a의 범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a 값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별표 이런 범위로 또 나눠야 돼요. 1-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1-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집니다. 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a 범위를 나타내면 뭐 2를 이항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2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a는 2보다 크나 같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서 해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a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돼요? 공통근이 존재하죠. 공통근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의 값은 1-a보다 작다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1-a가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1-a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공통인 해가 없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해설을 보고라도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풀었다 하더라도 별표를 해놓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지만 그러니까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마지막에 그 상수항의 범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해가 달라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하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풀으니까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미지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항을 해가지고 얘는 2보다 작을 때, 클 때, 같을 때로 나눠서 해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0보다 클 때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다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죠. 두 번째는 부등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0인 경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A에는 0을 대입하십니까? 0x 그다음에 작다. 그 다음에 A에다 2를 대입하면 우변도 0이에요. 그런데 0은 0보다 작습니까? 아니에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은 0보다 작다가 만족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4-4번을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시계는 항상 밑줄 그어두세요. 이렇게 시계는 밑줄 그어놔요. 자, 여기서는 ABC 문제죠. 그래서 왼쪽에서 2개,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2개를 묶어서 연립부등식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괄호 하는 거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습니다. 중괄호를 한번 해본 다음에 3x 플러스 a 그거 나갔다. 가로하고 a 플러스 3 x. 두 번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a 플러스 3 x 그리고 크다. ax 마이너스 3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든다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부등식은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꼴입니다. 그렇죠? 1번을 풀고 이제 각각을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2번 해놓고 나서 자, 이래서 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래서 3x 플러스 너무 암산을 해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증가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좌변은 3x, 우변은 3x가 이제 소거가 되겠고요. 요 식을 보통은 x를 좌변에 씁니다. 상수항 우변에 쓰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ax가 자, 작거나 같다 a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가 양수예요. 양수일 때 그러면 양변을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x의 값은 부동의 방향 안 바뀌고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1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0일 때. 그럼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자, 대입해 볼까요? 0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작거나 같다니까 만족하죠.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2번에서도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을 전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ax 플러스 3x가 자, ax 마이너스 3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ax가 양변에 있으니까 소거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3x 마이너스 3인데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통 범위를 이제 따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이때 답을 어떻게 쓰냐면 1번에서 세 개의 범위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답을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1때 이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1대 하고요. 점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공통 범위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으니까 x는 가운데 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에 여러분들은 그려보세요. 그럼 공통범위는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를 한번 보면 0일 때는 모든 실수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니까 당연히 뭐라고 써도 될까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밑에는 여백에 적어서 수직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14-4번을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립부동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주어졌어요. 해가 x가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x의 개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이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 AB값을 구하라인데 오늘 이제 1번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립부동식의 해는 수직선에서 반드시 수직선 위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연립부동식 1번에서 보면요. 이걸 이제 전개를 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다. 그러면 문제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식도 전개를 해서 보니까 3x가 6a 플러스 3보다 크다인데 양변을 3로 나눴더니 x의 값은 2a 플러스 1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런데 2a 플러스 1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공통범위 즉 해가 주어졌죠.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이니까 반드시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아야 되겠죠.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2a 플러스 1값은 반드시 1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b여야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립부동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를 밑줄을 긋읍시다. 여러분 밑줄은 자를 대고 꼭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ABC니까 당연히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이제 기억이 이제 알겠죠? 자, 그런데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랍니다. 한 개. 요 주의해야 되겠죠? 정수예요, 정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2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를 구했더니 요 사이에 정수가 하나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존재했냐면 1, 여기에 3. 요 양끝점은 만약에 크다 작다일 때 양끝점이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 A 값은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고요. 그죠? 자, A 값은 1보다 크나 같고 1이 될 수 있어요. 끝점이 안 들어가니까 2보다 작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는데요. 정수 조건으로 납니다. 주로 정수, 별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풀이를 볼게요. 2번에서는 일단 각각 두 개의 부동식을 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는 a-3보다 크고요. 두 번째 거는 a는 0보다 작습니다. 이건 다행히도 고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자, 그러면 정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2a, a-3인데요. a-3이 반드시 0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겠죠. 정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정수가 한 개 존재한답니다. 한 개. 그러면 0보다 작은 첫 번째 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어떻게 쓸 거냐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핵심 요거 별표 이렇게 양끝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a-3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끝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정수가 없는 경우죠. 마이너스 2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2여도 끝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는 마이너스를 하나입니다. 그래서 a-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나왔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요거. 자, 이거 별표 3개 했나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양끝점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이거 이제 양변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값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래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 유제 14-5번도 미리 별표를 3개를 해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4-5번을 볼게요. 연립등식을 푸는데 일단 전개를 해서 x의 범위를 x의 해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정수 x가 몇 줄 긋까요? 한 개일 때 같죠? 정수의 동그라미 하고요. 별표 이렇게. 그러면 위에 예제의 그 풀이 과정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식을 풀면 x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a보다 첫 번째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큽니다. 이런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a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위치할 때만 해가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0의 좌변 우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0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2a 값은 0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이제 속을 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범위 안에 0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요거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잘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a 값은 또 1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마이너스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왜냐하면 속이 비었으니까.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0보다는 작겠죠.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2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2의 값은 속이 꽉 찼기 때문에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0의 위치에는 있어도 돼요. 그래서 2의 값은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는 작다 라고 양끝점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죠. 이 다음부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양수로 나눠줄 땐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0보다 크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되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수직선 한번 그려보고요. 저는 0은 빠지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작네요. 그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일단은 경계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런 꼭 별표를 해두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다음에 필수예제 14-5번을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등식은 반드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주라. 절대값이 2개인 것, 3개인 것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2개인 것, 3개인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절대값 안의 범위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정석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a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절대값 a는 당연히 a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a를 붙이는데 이 마이너스 a를 붙인 이유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절대값 이 동그라미 해두고요. 절대값의 정의 뭐라고 그랬죠? 원점, 다시 한번 적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절대값 비율을 없앤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자, equal 0.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2가 되는 x의 값이 2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2보다 크나 같을 때와 그 다음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데 범위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2보다 크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고 x-2 값은 1보다 크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음수인데요. 음수이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값은 1보다 크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것은 양변에 플러스 2를 해줍니다. 세변에 플러스 2,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3보다 크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요. 이 마이너스를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여기 풀이가 없는데 1 하고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5. 일단 세변에서 마이너스 2를 먼저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마이너스 x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직선이 나타내야 됩니다. 1 또는 2를 만족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거 수직선이 나타나는 경우는 공통 범위를 구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1 또는 2잖아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2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또는이에요. 이거 착각했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절대값이 두 개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자, x가 1, 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자, 수직선을 표현하면 몇 개의 범위로 나누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입니다. 그러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1보다 크나 같은 범위 C, 이 세 개의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인데 보통 크거나 같다로 씁니다. 큰 범위에서 이코를 붙여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 세 개로 나눈다. 그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수직선 있죠? 이거 꼭 그려서 범위를. 그러니까 절대값이 3개인 것까지 문제를 다루니까 절대값이 3개인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각각을 구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1 또는 2 또는 이게 또는과 and가 중요한데 열부등식에서 풀 때는 또는이기 and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and고요. 지금은 범위를 나눈 거잖아요.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A 또는 B 또는 C니까 또는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합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친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 모든 이 해의 범위. 예. 여기는 없으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정석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 푸는 방법 알았죠? 왜냐면 절대값의 의미가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요. 가운데 0이 있겠죠. 0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거리가 A. 그러니까 거리는 왼쪽 오른쪽 둘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안쪽이다. 작다. 거리가 A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여기 0입니다. 0 표현해 보세요. A보다 큰 경우에요. 자, 여기 거리가 A고 여기 거리가 A입니다. 근데 그 거리보다 멀리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보다 작고 그죠?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 범위라고 풀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14-6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인데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4-6번. 1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절대값이 하나니까 equal 0.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나 같은 범위. x는 2보다 크나 같은 범위 1대 있고요. 1대면 그대로 이제 양수니까 x-2가 3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x의 값은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3 그리고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 1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크거나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좀 작네요. 여백이 적어서 다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2번, 3번, 4번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5번.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누는데 자, 이퀄 0, 이퀄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이네요.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수직선을 그려서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러면 세 개의 범위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A 범위, B 범위, C 범위 이렇게 A, B, C. 요거 수직선을 이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A 범위죠? A 범위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두 개 모두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일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3 플러스 x 값이 6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줘야 되겠죠. 이걸 전개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번, 그러니까 B범위죠. B범위를 보면, 이건 이제 1번, 2번, 3번이라 쓸 걸 그랬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3보다 작은 범위죠. 이럴 때는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겠고, 3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이건 양수가 되겠고, 요게 이제 양수 음수 따지기 어려우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수 아무 수나 대입하면 돼요. 여기 0이 있잖아요. 0을 대입하면 x 0 플러스 1은 양수였잖아요. 3-0은 음수니까 그렇게 양수음수를 따져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니까 3 플러스 x 값이 6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주면 x의 범위는 지금 보면은 이거 범위를 잘못 구했네요. 그렇죠? 제가 부호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범위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해설과 좀 다른데요. 일단 음수인 경우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6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그럼 2x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항하니까 8. 그래서 x의 값은 4보다 크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x의 값이 여기서 이제 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데요. 1대 라고 적고요.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제가 이제 착각을 했네요. 뭐냐면 착각을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 범위 안에서 0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자체는 양수가 돼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수 아무 수나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0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거를 이제 틀렸으니까 두 줄 긋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x가 2보다 크다. 근데 0은 2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해가 없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될 때는 x의 값에 그냥 4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퀄. 그러면 4 플러스 1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자, 풀어줘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되겠고요. 그 값이 6보다 크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의 값은 8보다 커 나왔고 크고 x의 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는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는 빼고요.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4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쓰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요거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직접 대입하면 선생님처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x에 대해 바로 0을 대입하면 3 빼기 0이 양수다. 3이니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부동호를 이제 없앨 때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을 볼까요? 어떤 선거에 ABC 세 사람이 입후보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후보 B의 예상 득표수는 후보 C의 예상 득표수의 20%보다 적고, 이런 거를 밑줄 그어보세요. 자, 후보 B의 예상 득표수는 후보 C 예상 득표수의 20% 적지 않고인데요. 적지 않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부등호를 사용하면 되겠고, 두 번째가 후보 A의 예상 득표수는 25%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넘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작거나 같다로 넘지 않는다. 이걸 네모를 해놓고 작거나 같다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후보 B와 C의 예상 득표수의 합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여기 쓸 수 있겠죠. 후보 A의 최소 예상 득표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때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의를 먼저 한다면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그어줄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빠뜨리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지 않고 바로 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 A, B, C의 예상 득표수를 각각 A, B, C라고 정의를 반드시 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조건에서 B의 예상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C의 20% 이상, 그 다음에 A의 25% 미만이라고 부등식을 나타낼 수 있고, P 플러스 A의 값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적지 않다, 넘지 않는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들을 등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부등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능력을 묻는 겁니다. 활용 문제는 적절한 미지수를 선정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미지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미지수 정의를 써줘야 돼요. 직접. 그리고 조건을 수식화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내겠죠.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 일단은 요 밑줄 다시 한번 볼까요? 후보 ABC의 예상 득표수를 각각 A, B, C라고 하면으로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조건에 맞게끔 B의 범위를 첫 번째 부등식으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B 플러스 C의 값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제 나타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식에서 1번식에서 B의 값은 100분의 20 C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25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B를 A와 C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25 A 값은 100분의 20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고 나누어주면,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뭘 한 거냐면 왼쪽 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오른쪽 거를 계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하고 나눠주면 C의 값은 5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오른편에 두 개의 부등식을 풀면 B가 100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A 값은 4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 값과 C 값을 B로 표현한 거죠. A는 4B보다 크거나 같고 C는 5B보다 작거나 같은데, B 플러스 C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C의 값이 5B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값은 5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C 대신 5B를 대입하면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우변은 6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3은 6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부등의 방향 안 바뀌겠죠. 양수니까 B의 값은 100.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이때 B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왜냐면 득표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표의 수니까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이므로 B의 값은 10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대입해가지고 대입해서 방금 전에 이제 A 값은 4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B의 값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하고요.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자 이제 유제 14-7번과 14-8번을 풀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4-7번을 보면 땅콩, 대추, 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대추의 개수는, 이런 조건들은 꼭 밑줄 그어주세요. 밤의 개수의 3배를 넘지 않고, 이 넘지 않고를 과연 어떻게 표현하느냐. 넘지 않고는 작거나, 넘지 않고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땅콩의 개수는 밤의 개수 5배보다 적지 않다 라고 했어요. 적지 않다니까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퀄이 들어간 겁니다. 또 대추의 개수와 밤의 개수의 합은 100일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알겠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때 땅콩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경우 몇 개인지를 구해라 라고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추, 땅콩, 대추, 밤의 개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콩의 개수, 여러분 이제 여백이 적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대추의 개수 B, 밤의 개수 C라 하자. 각각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B의 값은 3C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조건에서 A 값은 밑에다 써볼게요. A 값은 5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이 나왔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B 플러스 C의 값은 100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B 플러스 C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B인데요. B가 3C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 대신에 만약에 3C를 대표해 봤어요. 3C. 그러면 C는 그대로 있죠. 그럼 뭐가 더 클까요? 3C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4C가 됩니다. 그러면 4C는 100일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양변을 나눠주면 C의 값은 크거나 같다 4분의 10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아무래도 자연수죠. 개수니까. 그래서 26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풀이 과정 여러분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14-8번을 한번 볼게요. 용량이 64GB 하고요. 휴대용 저장하지. 우리는 보통 이제 편의상 USB라고 읽죠. 동영상 20개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20개입니다. 동영상의 용량은 한 개당 고화질 4GB, 그 다음 일반 화질 1.5GB라고 했어요. 고화질 동영상을 일반 화질 동영상보다 많이, 요거 중요하죠. 고화질 동영상을 일반 화질 동영상보다 많이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할 수 있는 고화질 동영상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묻는 것이 고화질 동영상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 고화질 동영상의 개수를 x개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x개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x개라고 정의하면 일반 화질 몇 개일까요? 합해서 20개라고 했으니까 일반 화질 20 마이너스 x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총 64기가요. 더 이상 64기가니까 더 이상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64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화질을 x개에 있는데 얘는 4기가바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질은 20-x개인데 1.5기가바이트입니다. 합해서 64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첫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푸는데 문제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고화질의 동영상을 일반 화질의 동영상보다 많이 저장하려고 한다.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조건은 x의 값과 20-x의 값에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이제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x의 값은 20-x보다 크다.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 그러면 1번과 2번을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양변에 10을 곱한 다음에 푸세요. 10을 곱해서 풀면 x의 값은 1번 조건에서 x의 값은 계산하게 되면 13.6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x의 값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 x를 이용해서 이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x의 값은 크다 10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범위는 x의 값은 10보다 크고 13.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근데 x는 뭘 x로 뒀냐면 개수를 x로 뒀어요. 이 개수는 당연히 어떤 수냐면 자연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된 x의 값은 얼마냐면 11, 12, 1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개수는 13이 되겠고요. 최소 개수는 11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활용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것처럼 조건에 항상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조건에 밑줄을 그어서 그 조건을 썼는지 풀이 과정에서 과정에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3장 여러 가지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